안녕하세요, 안정욱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가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비경합성이란 생산된 재화에 대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비배제성은 일단 생산되면 그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방송,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수학 정리, 노래, 시, 아이디어, 지식 등이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죠. 한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청취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방 및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및 치안 서비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보호의 양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즉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국방과 치안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죠. 수학 정리, 노래, 시, 아이디어, 지식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공식과 같은 수학 정리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죠. 노래와 시 역시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의 사용에 관계없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누구나 부르거나 낭송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 특성이지 그것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이죠.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들 중에도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재화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 교육, 우편, 수도, 전기 등은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공재가 아니죠. 그런데 공공재의 문제는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재 역시 사적재와 마찬가지로 얼마를 생산하고 생산에 들어간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재와는 달리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면 그것에 대한 가격 책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소비도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자는 생산된 것을 항상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공급자가 얻는 수입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그 재화를 잘 공급하려 하지 않아 시장에서 공공재는 과소 공급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생산하고 강제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국방과 치안이 그 예입니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을 책임지고 그 대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생산 공급하고 세금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인 방송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공공재를 한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법이죠. 두 개의 공공재란 방송 프로그램과 상업 광고를 말합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상업 광고는 공공재의 특성, 즉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경합성과 일단 생산되면 그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가 가능한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고 있죠. 방송 프로그램은 민간 방송사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 소비자에게는 가치가 있는 재화죠. 상업 광고는 민간 방송사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수입이 생기는 것이지만 소비자에게는 불편을 주는, 즉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과하는 재화입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재화라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이나 끝에 광고가 나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결합하여 패키지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사는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수입이 생기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패키지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KBS를 정부가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BS를 반드시 정부가 소유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청료를 거둘 필요도 없죠. 민간 기업에 의해서 방송 프로그램은 광고 수입으로 제작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 민간 부분에서 잘 공급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방송에서의 무임승차 문제가 청취자와 시청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청취자와 시청자로부터 간접적인 수입을 올리는 상업 광고를 통해 극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공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사례가 등대입니다. 등대는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코즈는 영국 등대에 관한 역사 연구를 통해 등대 항로표지의 건설과 수로안내원의 시험을 관장하는 수로안내협회인 민간이 등대의 공급을 맡았을 때 정부가 맡았을 때보다 등대의 공급량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로안내협회는 등대가 빛을 비추는 수로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지불하지 않는 선박의 통행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재도 민간 시장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공공재를 공급하는 또 다른 방법은 클럽이나 조그만 그룹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네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청원경찰을 고용하거나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명이나 창작, 아이디어 등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주는 것입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발명품이나 창작, 아이디어 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 그 사용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를 생산하여 얻는 이익이 클 때 기업가들은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합니다. 기업가들이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들에는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가 시청할 수 없는 도청 방지 장치, DVD 복제 방지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소프트 사용 매뉴얼을 끼워 파는 방법 등이 있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쉽게 복사될 수 있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를 막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가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방과 기본 치안과 같은 것은 정부가 제공해야 하죠. 그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니까요. 그러나 재화에 따라서 비록 그것이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정부만 공급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